네, 개발자 통곡의 벽이죠. 재기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기함수란 뭘까요? 재기함수는요, 정의 단계에서 자신을 재참조하는 함수고요. 전달되는 상태인 매개 변수가 달라질 뿐 똑같은 일을 하는 함수입니다. 큰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눠서 풀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팩토리얼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은 어떤 수 곱하기 수 이전의 수, n 팩토리얼이라고 했을 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곱하기 1을 하는 그게 이제 팩토리얼인데, 이거를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구축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팩토리얼이라는 함수 그냥 제가 한번 이거를 바꿔가지고 해볼게요.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폴문 써가지고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렛을 기반으로 뭐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get 이렇게 해가지고 return let 이렇게 반복문으로 구축을 해도 돼요. 여러분 어떤 로직을요? 재기함수로 해도 되고요, 반복문으로 해도 될 때는요 반복문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재기함수 자체가 함수를 계속해서 호출해내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코스트가 들거든요. 네,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 재기함수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재기함수로 할 건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써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n 곱하기 n-1, n-2 이렇게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5를 매개 변수로 넣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2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제로도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모두 다 곱하면 12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재기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재기함수는 제가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재참조하는 함수다 라고 했어요.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해내는 거예요. 이러한 꼴을 바로 재기함수다 라는 거고요. 이 재기함수의 꼴 자체가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이 부분이 기저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1을 하고 나가다가 1 또는 0이 왔을 때 그냥 이거를 리턴하면서 끝낸다. 나 더 이상 그만 호출할래 하면서 그냥 여기서 우리 끝내자 라고 하면서 끝내는 기저사례, 그리고 메인 로직, 이런 식으로 재기함수는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팩토리얼을 다시 짜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팩트 n-, 그쵸?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act 5라는 함수, 자 매개 변수가 5에서 매개 변수가 뭘로 되죠? 4로 수정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곱했어요? n을 곱했죠? 이 n을 곱했어요. 5 곱하기 fact 4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fact 4라는 거는 또 매개 변수가 수정이 됩니다. 4를 곱하면서 fact 3으로 호출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얘는 3 곱하기 fact 2를 호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재기함수요, 매개 변수가 바뀌면서 똑같은 일을 하죠. 지금 보면은 매개 변수가 달라지면서 똑같은 로직, n 곱하기 n-를 매개 변수로 넘기는 거, n 곱하기 n-를 넘기는 거,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2 곱하기 fact 1이 됐을 때 제가 기저사례를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1이라면 리턴해. 야, 나 그만할래. 여기까지야. 나 함수 그만 호출할래. 라고 하면서 여기서 fact 1이 1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타고 올라오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이 fact 5라는 함수는요. 네. 지금 보시면은 얘죠? 자, 다시 얘죠? fact n이라는 매개 변수를 넘긴 거는 return n 곱하기 fact n-1이니까 얘는 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얘죠? 얘는 얘죠? 얘는 얘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이런 식으로 타고 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의 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재참조하는 거죠. 아까 이 팩트라는 함수, 팩토리얼이라는 함수 자체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함수로 호출했죠. 그리고 전달되는 상태인 매개 변수가 달라질 뿐 똑같은 일을 하죠. n 곱하기 팩트 n-1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죠. 그리고 큰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눠서 사용했죠. 큰 문제, 이 n이라는 커다란 수를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기함수의 구조는요 정말 간단해요. 기저사례 그리고 메인 로직 플러스 함수 호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팩트라는 걸 보면요, 이 부분이 기저사례인 거예요. 함수를 더 이상 호출하지 않고 종료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재기함수는요 이 기저사례가 있어야 돼요. 함수를 무조건 종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로직, 이거는 정말 쉬운 케이스예요. 만약에 뭐 엄청 어려운 거다 그러면은 막 이런 식으로 돼서 폴문 막 있고 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팩트를 뭐 호출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로직도 있을 겁니다. 무튼 이러한 부분이 메인 로직.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어떠한 메인 로직이 있고요, 이 메인 로직 안에다가 함수 호출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메인 로직 이후에 함수 호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팩트 함수 자체는 이 팩트라는 함수 내에서 n-1을 호출했잖아요, 이 n에서. 근데 이게 n-1이 아니라 n 플러스 1을 호출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함수에 따라서 곱하기도 될 수 있고요, 나누기가 될 수가 있고요, 모듈 연산을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매개 변수가 수정되면서 함수로 호출한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복습하면은 재기 함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기저사례. 항상 여러분, 기저사례는요 이 재기 함수의 상단에 있습니다. 왜? 만약에 n이 막 작아졌어, 나 작을 만큼 작아졌어 라고 했을 때 이거 끝내야 될 순간이 왔어. 함수를 더 이상 호출하지 않고 끝내야 되는 순간에 바로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끝내기 위해서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인 로직, 이 팩트라는 함수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다가 기저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리턴 하면서 n 곱하기 팩트 하면서 매개 변수를 수정하면서 이렇게 넣은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피보나치를 기반으로 재기함수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보나치는요 다음과 같은 초기값으로 점화식으로 정의된 수열 같은 건데, fn은 fn-1 플러스 fn-2인 겁니다. 그리고 f0은 0이고요 f1은 1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0항은 0이죠 1은 1이죠 얘네 둘을 더한 게 2죠 얘네 둘을 더한 게 3이죠 얘네들을 더한 게 4죠 얘네들을 더한 게 5항이죠 자, 6항은 얘네들을 더한 값인 8이 되죠.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 전항과 그 전전항을 더한 게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다시 점화식을 보면은 fn은 fn-1 플러스 fn-2 그리고 f0은 0, f1은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 코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피보나치라는 재기 함수를 만들죠. 그러면은 항상 상단에는 뭐가 있다? 기저사례 종료 조건이 서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if n은 0 또는 fn은 1 이렇게 됐을 때 리턴 n을 해요. 이러면은 n이 0일 때는 0을 반환하고 n이 1일 때는 2를 반환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리턴 피보 n-1 곱하기 피보 n-2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곱하기가 아니라 플러스죠. 네, 이렇게 해서 더해가지고 피보나치 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저사례 그리고 메인 로직 플러스 함수 호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출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 5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재기함수는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피보나치 5부터 시작을 하죠. 이렇게 갑니다. 피보 4 그리고 피보 3으로 호출하죠. 자, 그리고 F라고 할게요. 그냥 F3 그리고 F2 얘는 뭐예요? F2 F1 그리고 얘는 뭐예요? F2 그리고 F1 얘는 뭐예요? F1 F0 얘는 뭐예요? F1 F0 얘는 뭐예요? 그냥 바로 1을 반환하겠죠. 그쵸?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0은 0이 되고요 1은 1이 돼서 올라옵니다. 얘는 1이 돼요. 1, 0 합쳐서 1, 0을 반환해가지고 더 이상 함수 호출하지 않죠? 여기서 기저사례입니다. 1 또는 0일 때는 기저사례예요. 타고 올라옵니다. 더해져서 1이 돼요. 1,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1이 되죠? 얘도 1이 되죠? 타고 올라와서 2가 됩니다. 2 더하기 1은 뭐다? 3. 1 더하기 1은 뭐다? 2. 더해져서 5. 뭔지 아시겠어요? 제기함수는 이런 식으로 호출 시켜놓고 그 마지막에 끝난 값들을 기반으로 타고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값이 형성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재참조하는 제기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제기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반드시 기저사례입니다. 여러분, 종료 조건을 서술해 줘야 돼요. 이 피보나치 함수만 봐도 이런 식으로 n을 마이너스 시키다가 보면은 0 또는 1이 되겠죠. 이때 리턴 n을 이렇게 반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 봐요. 없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봐요. 세그먼테이션 폴트 에러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기저사례 종료 조건을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가 계속해서 무한히 생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n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찍어 보면은 봐요. 지금 계속해서 막 무한히 지금 함수가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에러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n이 어느 정도 작아졌을 때 또는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종료 조건 함수를 더 이상 호출하지 않고 끝내버리는 기저사례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이클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그냥 n-1, n-2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FA를 호출하는데 FA 안에 FB가 있어요. 근데 FB에서 또 FA를 호출해요. 이러면은 이런 사이클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은 항상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제기 함수로 하지 않고 반복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여러분 반복문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이 함수가 스택 프레임에 올라가게 돼서 또 그 스택 프레임에 올라간 함수가 또 함수로 호출하는 그런 함수 호출에 대한 코스트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반복문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제기로도 되고 반복문으로 된다면은 반복문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재참조하는 함수인 제기함수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까 저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피보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호출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면 이 값이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몇 번 그리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